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예계의 이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사랑했던 한 연예인 가족의 화려한 겉모습과 그 뒤에 숨겨진 차디찬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25년 3월 한 예능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90평 규모의 광활한 펜트하우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망권과 최고급 가구들. 그곳의 주인은 바로 가요계의 원조, 인꼬부부로 불리며 수십 년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홍서범, 조갑경 부부였습니다. 방송 속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300켤레가 넘는 한정판 명품 운동화가 전시하듯 진열되어 있었고, 성인이 된 딸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부모의 모습은 전형적인 화목한 가정의 표본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캥거루족 자녀를 둔 행복한 부모라 칭하며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이 펜트하우스의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을 때, 같은 하늘 아래 서울의 또 다른 모퉁이에서는 한 여인이 피눈물을 흘리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전 며느리 A씨입니다. 방송이 나간 그 시점은 A씨가 남편의 외도와 가출로 인해 홀로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생계와 사투를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시부모라는 사람들은 방송에 나와 수억 원대의 재력을 뽐내고 명품 신발 한 켤레에 수백만 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자신들의 핏줄인 손녀를 위해서는 단돈 80만 원의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나 가정사가 아닙니다. 공인으로서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이들이 카메라 앞에서는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카메라 뒤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고 방관했다는 도덕적 파산의 증거입니다. 90평 펜트하우스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그들만의 축제를 즐기는 동안 성벽 밖에서 죽어가는 전 며느리의 외침을 그들은 정말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철저히 무시했던 것일까요? 전 며느리 A씨는 말합니다. 방송에 비친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자신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고 말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파탄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허허실실 웃으며 나타나는 그들의 뻔뻔함에 대중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만적인 연극의 막을 하나씩 들춰보려 합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역설, 그 추악한 진실의 서막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돌려 2024년 2월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연예계는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의 결혼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대중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연예인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 그것은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의 실사판처럼 보였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앞다투어 이들의 결혼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신부 A씨의 얼굴은 모자이크도 없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홍서범 부부에게 있어 며느리의 입성은 자신들의 화목한 가정 이미지를 공고히 할 또 하나의 홍보 수단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웨딩 마치의 잔향이 차에 가시기도 전 비극은 너무나도 빨리 찾아왔습니다. 결혼 후 불과 한 달 만이었습니다. A씨의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온 가족의 축복을 받아야 할 임신 소식이었지만 남편 B씨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던 그는 아내의 임신이라는 경사 앞에서 오히려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남편 B씨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동료 기간제 교사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아내가 임신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 남편은 다른 여자의 품을 찾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이후의 태도입니다.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반성은커녕 B씨는 아예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차가운 방에 홀로 남겨둔 채 그는 상간녀와의 새로운 삶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짓입니까?
홀로 남겨진 A씨는 절규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너진 가정을 바로잡기 위해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제발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방송에서 가족애를 강조하던 그들의 반응은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자식들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그들은 임신한 며느리가 겪는 지옥 같은 고통을 철저히 방관했습니다. A씨는 홀로 만삭의 몸을 이끌고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연락을 끊었고 시댁은 외면했습니다. 결혼식 날 세상의 얼굴이 알려진 탓에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대중에게는 홍서범의 며느리로 알려져 있는데 현실은 월세조차 내기 힘든 처참한 버려진 아내였던 것입니다. 축복이어야 할 결혼은 그렇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A씨를 갉아먹는 독이 되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신혼의 꿈은 상간녀의 조롱과 남편의 배신, 그리고 시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알던 그 유쾌한 종합예술인과 미녀 가수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믿기 힘든 현실은 이제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이고도 치명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 가정을 파탄낸 아들의 만행을 지켜보던 부모, 즉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는 과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전 며느리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지난 3년간 수차례 시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을 설득해달라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철저한 무관심과 냉담한 거절이었습니다. 연예계에서 이들 부부는 소문난 인꼬부부이자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헌신적인 부모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특히 조갑경 씨는 여러 방송을 통해 자녀들을 향한 애틋한 모성애를 과시하며 대중의 호감을 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이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상간녀와 살림을 차렸을 때 그 모성애는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A씨는 시부모가 아들의 외도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들을 꾸짖거나 며느리의 상처를 보듬는 대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허허실실 웃음을 팔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순한 방관이라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지 관리를 위한 공모라 불러야 할까요? 그들이 방송에서 90평 펜트하우스의 안락함을 자랑하고 성인이 된 딸들을 위해 헌신하는 딸바보 부모의 모습을 연출하는 동안 그들의 손녀는 아버지의 부재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외면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대중은 묻습니다. 자신의 자식은 금쪽같이 귀하면서 남의 귀한 딸이자 자신의 핏줄을 품은 며느리는 왜 그토록 차갑게 내칠 수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심지어 전 며느리 A씨는 자신이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도움을 청할 때마다 그들이 보여준 태도가 무시 그 자체였다고 성토합니다. 연예인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명성에 흠이 갈까봐 사건을 은폐하고 며느리의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방송에서는 국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다정한 이웃처럼 굴면서 정작 집안의 비극 앞에서는 철저히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인 이중성. 이것이야말로 시청자들이 느낀 배신감의 실체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부와 명예는 결국 대중의 신뢰 위에서 쌓아 올린 성입니다. 그러나 그 성 안에서 벌어진 아들의 유책 행위와 시부모의 방조는 그들이 쌓아온 모든 커리어가 얼마나 모래성처럼 취약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며느리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싸우는 동안 그들은 과연 단 한 번이라도 손녀의 안부를 진심으로 궁금해한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들의 완벽한 가족 시나리오에 흠집을 내는 방해물로만 여겼던 것일까요? 진실은 이제 법정의 판결문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잘못 앞에서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모양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전 며느리 A씨는 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며 버텨온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2025년 9월 대정가정법원은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들 B씨의 외도와 가출 그리고 가정을 파탄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들 B씨는 유책 배우자임이 확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내려진 이후 홍서범 부부와 그 아들이 보여준 행보는 대중을 다시 한번 경악해 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은 강제성을 띠는 국가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판결조차 우습게 여겼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는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전 며느리 A씨는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며 아이의 기저귀값과 분유값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재력을 다시 떠올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90평 펜트하우스, 수억 원대의 자산, 그리고 한 켤레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신발 300켤레. 그들에게 월 80만 원이라는 돈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에게는 아이의 생명줄과도 같은 그 돈이 이 화려한 연예인 가족에게는 신발 한 켤레 값도 안 되는 푼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푼돈을 아까워하며 지급을 미루고 방관했습니다. 심지어 전 며느리의 폭로에 따르면 이들은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부모로서 대신 사죄하고 책임지는 것이 인지상정일진데 그들은 오히려 법망을 피해가며 책임을 회피하는 아들의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알던 국민 가수 부부의 품격입니까? 법원의 판결문은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아이의 생존권이자 무너진 가정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하지만 90평 펜트하우스의 성벽은 법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높고 견고했던 모양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줄 마음이 없어서 안 주는 것. 그 악의적인 무책임함 앞에서 전 며느리 A씨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중의 공분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지점부터였습니다. 법조차 무시하는 그들의 오만함이 드디어 세상의 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주는 공포와 비참함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숫자는 300과 80입니다. 이 두 숫자는 홍서범, 조갑경 부부라는 화려한 연예인 가족의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그들의 집 복대는 마치 박물관처럼 진열된 명품 운동화 300켤레가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 켤레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한정판 제품들이 즐비했죠. 그 신발장 앞에서 홍서범 씨는 자신의 취미와 재력을 과시하며 시청자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신발들 넘어 법원이 판결한 손녀의 한 달 양육비는 고작 80만 원이었습니다. 300켤레의 명품 신발을 관리할 여유는 있어도 자신의 핏줄인 손녀가 먹고 자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80만 원은 아까웠던 것일까요? 전 며느리 A씨는 절규합니다. 당신들이 신는 그 신발 한 켤레 값만 있어도 우리 아이는 몇 달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관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취미 생활과 허영을 채우는 데는 수억 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한 가정을 파탄낸 아들의 과오를 씻어내고 손녀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에는 인색함을 넘어 무책임으로 일관했습니다. 90평 펜트하우스에서 누리는 그 안락함이 과연 누군가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대중이 분노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이 방송에서 보여준
가족을 사랑하는 다정한 부모의 이미지가 철저한 기만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 딸들에게는 아낌없는 지원을 쏟아부으며 캥거루족이라 애정 어린 별명까지 붙여주던 이들이 정작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손녀에게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은 귀하고 남의 자식은, 심지어 그 남의 자식이 품은 내 손녀는 귀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전 며느리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와중에도 방송에서는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전시했습니다. 시청자들은 TV 속 그들의 웃음을 보며 힐링을 얻었지만 그 웃음의 대가는 한 여인의 처절한 생계투쟁이었습니다. 300켤레의 신발을 신으면서도 정작 도덕적 책임이라는 신발은 신지 못한 그들. 80만 원이라는 숫자가 던지는 준엄한 경고를 그들은 과연 깨닫고 있을까요? 90평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보다 더 좁고 메마른 것은 바로 그들의 양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과란 무엇일까요? 잘못을 깨달은 순간 스스로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못 이겨 마지못해 입을 여는 것입니까? 2026년 3월 28일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이른바 대국민 사과라는 것을 했습니다. 90평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일상이 공개된 직후 전 며느리의 피 맺힌 폭로가 터져 나오자 부랴부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발표된 직후 전 며느리 A씨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이 사과를 가리켜 진정성 없는 가짜 사과라고 규정했습니다. 왜일까요?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며 반성하는 척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아들이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뒤에서는 피해자인 전 며느리를 향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이중적인 태도. 이것이 과연 진심 어린 사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양육비 지급 방식입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들은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그제야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서면을 보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준 것이 아니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며 버텼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생존권을 볼모로 기싸움을 벌이다가 자신들의 밥줄인 방송 활동에 지장이 생길 것 같으니 급하게 수표를 내미는 행위, 이것을 사과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위기 모면용 거래라고 불러야 할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전 며느리 A씨는 말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철저히 방관하고 무시하더니 세상에 알려지고 비난받으니 죽어가는 사람을 무시하며 아무것도 모른 척 방송에 나온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말이죠. 그녀에게 그들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가해였습니다. 방송에서는 눈물을 훔치며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손녀를 향한 따뜻한 손길 한 번 없었던 그들의 진정성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 썩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대중은 바보가 아닙니다. 카메라 앞에서 연출된 표정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참회는 결이 다릅니다. 홍서범 부부가 내뱉은 사과의 말들이 허공을 맴도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보여준 행적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펜트하우스의 성벽 안에서 여전히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들에게 전 며느리의 항소심은 이제 단순한 돈의 문제를 넘어 도덕적 심판의 장이 될 것입니다. 등 떠밀려 한 사과의 유통기한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그동안 쌓아온 기만적인 이미지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연극의 막바지에 서 있습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원조 인꼬부부라는 타이틀로 대중의 부러움을 샀던 홍서범, 조갑경 부부. 하지만 그들이 쌓아올린 화려한 명성은 90평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보다 더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다정한 부부애와 화목한 가정의 상징이었던 그들의 이름이 이제는 방관과 무책임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와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혼이나 외도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에 아주 무거운 숙제를 던졌습니다.
공인이라는 이름으로 누리는 특권 뒤에는 그에 걸맞은 도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 말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세상 모든 시름을 덜어줄 듯 웃으면서 정작 자신들의 잘못으로 고통받는 며느리와 손녀의 눈물은 외면했던 그들의 이중성은 대중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 며느리 A씨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밀린 양육비 몇 푼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또 조부모로서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였을 겁니다. 여론의 매질에 밀려 마지못해 보낸 양육비 지급 서면이 아니라 진심으로 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제 공은 다시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전 며느리의 항소심은 이 기만적인 연극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연예인의 화려한 포장지 속에 감춰진 알맹이가 무엇인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300켤레의 신발보다 소중한 것은 한 아이의 웃음이며 90평의 넓은 집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책임감입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광고 모델 자리나 방송 출연 기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난 30년간 쌓아온 대중의 신뢰라는 가장 큰 자산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그저 남의 집안 싸움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책임지지 않는 부모, 방관하는 어른들, 그리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오만함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펜트하우스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진실의 어둠은 결코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연예계의 이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